영어도 좀 봐야 되죠? 책도 읽어야 되죠? 또 어떤 친구들이 영어학원도 가요. 시간적인 여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수학 문제집, 특히 기본 개념에 관련된 것과 또는 심화 문제집, 또 사고력 문제집까지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 문제집들을 소위 말해서 어떤 방법으로 돌릴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이들에게 똑같이 주어진 24시간 중에서 이만큼은 잠을 자야 되고 또 요만큼은 학교를 가야 되고 또 이만큼은 놀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습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오롯이 수학에 투자를 할 수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교과 수학 중에서 기본 개념 학습, 그리고 연산 학습, 또 어느 정도 여유가 된다면 심화나 또 사고력까지 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것들을 매일 우리 친구들이 과연 할 수 있느냐? 당연히 없겠죠. 영어도 좀 봐야 되죠? 책도 읽어야 되죠? 또 어떤 친구들이 영어학원도 가요. 태권도도 가야 되죠? 피아노도 가요.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적인 여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계획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항상 기본적인 계획은 아이들이랑 같이 짜야 돼요. 아이들이 우선적으로 짜고 부모님이 조금의 조언은 해줄 수 있겠죠. 아이들이 짠 계획을 스스로 실천해 가면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자기주도성의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기에 계획을 짤 때 특히 수학 공부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연산은 꾸준히 매일 하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일주일 중에서 휴식을 할 수 있는 하루 정도의 날은 꼭 정해주시고요. 참고로 저희 집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연산 공부는 하루에 2장 정도 풀면서 10분 내외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걸 기본적으로 먼저 계획해 놓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본 개념 학습 공부를 해야 되겠죠. 기본 개념 학습 같은 경우는 매일 조금의 양을 꾸준히 진행해도 상관없겠죠. 그런데 분량을 조금 늘려서 일주일에 3번 몰입해서 하겠다, 상관없어요. 이런 부분은 아이들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본 개념 학습을 할 때 중요한 게 현행 진도에 어느 정도 맞춰서 간다면 아이들 학교에서의 학습과 연계되어서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있겠죠. 이것도 연산 학습과 마찬가지로 매일 조금의 분량을 나눠서 하는 거, 그것도 괜찮고, 또는 요일을 정해서 일주일 중에서 3번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짜는 것도 괜찮아요. 그 다음이 수학 심화죠. 저학년 같은 경우는 교과 학습의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한 심화 문제집을 선택해도 그 안에 베이스 문제들, 기본 개념 문제들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충분히 활용해도 된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의 문제집으로 통일해서 하셔도 된다는 거. 그러면 어쨌든 심화 문제집을 푼단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진도를 달리해서 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심화는 복습의 개념으로 하는 게 아이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는 학교에서 지금 수학 2단원을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화도 똑같은 진도 안에서 심화를 한 번 더 보는 것이 아니라 심화는 그 전에 배웠던 1단원의 내용을 심화학습으로 공부하는 게 더 추천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선행학습보다 현행학습, 즉 제때학습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를 해서 만약에 심화를 한다면 최근에 근접해서 배웠던 내용을 복습의 의미로 2가지를 동시에 진행을 하면 조금 더 깊은 복습을 할 수 있고, 여기 개념은 개념대로 잡히고, 그리고 현행 중에서도 탐구수학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이전의 개념을 결합해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우리 부모님들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미분적분하는 거 기억나세요? 또는 원해방정식 이런 거 기억 안 나시죠? 당연히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새로운 단원으로 넘어가면 앞선 개념들을 빛의 속도로 까먹기도 해요. 급기야 어떤 경우도 봤냐면 저학년 아이들이 덧셈 뺄셈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곱셈고구를 배울 때 새로운 사칙연산 중에 하나니까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곱셈을 열심히 공부해서 어느 정도 마스터했을 때 더 큰 수의 덧셈과 뺄셈, 그리고 특히 받아 올림이 있거나 받아 내림이 있을 때 곱셈이랑 막 헷갈려서 곱셈을 연산하는 것처럼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사칙연산도 까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배우는 개념이 훨씬 더 많아지면서 까먹는 것도 훨씬 더 빨리 까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개념을 배우고 있으면 그 앞서
낯선 개념을 심화학습으로 조금씩 넣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진행하는 거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 남은 게 하나 사고력 수학 있죠. 선택사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사고력 수학으로 사고력이 커지는 것까지는 바라지는 않지만 여러 개념들을 융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을 접해본다는 그런 개념으로 사고력 수학을 만약에 넣는다면 이것도 크게 과하지 않도록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번 정도 적은 양을 아이들에게 한번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거. 제가 적은 양의 강조를 드리는 것은 한 문제를 풀더라도 아이들 스스로 문제를 해석하고 계산의 도출 과정을 말이든 글로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는 얘기예요. 전 초중고 수학을 잘하는 편이긴 했는데 대학교 가서 시험지를 보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문제는 요만큼인데 답안을 이만큼을 적으래요. 수학인데. 그것도 서술형이어서 문제 푸는 과정을 글로 싹 다 적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평가 자체가 너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평가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문제를 본인의 생각으로 문제 해결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 정도쯤 한번 넣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당연히 사고력 수학 하지 않아도 교과 수학만 열심히 해도 아이들 기본적인 성적은 당연히 보장받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선택 잘 하셔서 우리 아이들 지치지 않고 흥미 떨어뜨리지 않을 정도로 꼭 시도해 보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드리는 것은 구구단을 할 때 6, 5 하면 아이들 30 하잖아요. 그런데 6, 6 했을 때 어떤 아이는 까먹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아이는 6 곱하기 5가 30이었으니까 거기서 더하기 6을 해서 36이겠구나 하고 생각을 해서 답을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까먹었다고 표현하는 아이가 아니라 외우지는 못했더라도 곱셈고구의 개념은 알고 있기 때문에 답을 천천히 생각은 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합시다. 그럼 현실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수학 공부를 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들 다시 정리해보면, 연산학습은 꾸준하게 성실하게 매일 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을 정해서 하는 거, 기본 개념 학습은 월, 수, 금 요일을 정해서 하든지 아니면 또 적은 양을 매일 조금씩 하면서 학교 진도를 따라오는 거, 심화 문제는 복습용으로 그 이전 단원에 활용하고 일주일 중에 한 번 또는 2번 정도 중간중간에 끼워 넣는 거, 사고력은 선택인데 한두 문제 또는 두세 문제로 아이들이 과제 집착력을 가지면서 문제를 끝까지 풀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생각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번 정도 끼워 넣는 거, 이렇게 시간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는 거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다음에는 초등 영어 학습에 대해서 쭉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